이괄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광해군 치세에서 공을 세워 각자의 위치를 다졌다. 기자헌은 영의정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했고 이시연과 한명년, 정충신 같은 장수들은 전란의 위협에서 조선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광해군에게 받은 신임과 그와의 인연은 그들에게 일종의 긍지이자 명예였다. 그러나 인조가 즉위한 후 과거 영광은 오히려 죄목으로 바뀌었다. 인조는 서인들의 끊임없는 귀띔에 흔들리며 이괄일파가 언제든 반정을 일으켜 다시 광해군을 복권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1624년 정월 서인들은 마침내 인조에게 이괄과 그의 측근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을 올렸다. 이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폐하 이괄의 북방 병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의 군세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조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쥐며 물었다. 그들이 정말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단 말이오? 이귀는 단호했다. 폐하, 증거를 잡기 전에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늦으면 이미 때가 지난 뒤가 될 것입니다. 그날 궁궐 복도에 드리운 겨울 해질 역해 길고 긴 그림자가 왕의 마음처럼 불길하게 흔들렸다. 그 시각 이괄은 변방의 장막에 앉아 아들 이전과 측근들을 모아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인들이 우리를 역모로 몰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려온다. 이전이 버럭 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까지 잃겠습니다. 이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간의 전투와 반정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반정 때 감행했던 일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만약 내가 움직인다면 정말로 역적으로 낙인 찍힌다. 어느 쪽이 옳은 길이란 말인가. 아무리 갈등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과 나라를 위해 칼을 잡았던 지난날의 명예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1624년 초봄 한양의 궁궐에는 바람이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반정으로 어렵게 왕위에 오른 인조는 왕좌에 앉아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반정 후에도 조정 곳곳에서 암투와 고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누구도 마음 놓고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인조는 날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어저에 앉은 인조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고변서가 올려졌다. 그것은 이괄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조는 곧바로 그 문건을 읽었으나 문회 허통 이유가 올린 고변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괄이라니 그가 누구인가? 반정 공신일 뿐 아니라 내게 충성을 다해온 사람이지 않은가? 인조는 왕권을 뒤흔드는 이런 고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시에 함부로 무시하기에도 부담스러웠다. 고변 자체가 중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고변을 철저히 조사하라. 다만 이괄은 공신으로서 나를 받들어 온 이니 성급히 단정 짓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날 밤 인조는 침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이 된 후에도 권력 싸움의 포화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왕이 되었으나 과연 온전한 왕인가?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인조의 명령에 따라 조정에서는 신속히 특별 조사관들을 임명하고 고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다. 고변서는 문회, 허통, 이유가 함께 서명한 형태로 요지는 이러했다. 이과리만 병력을 지휘하며 반란을 모의하고 아들 이전 및 측근들과 함께 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먼저 고변 내용을 하나씩 분해해 살폈다. 이괄이 만 병력을 거느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북방 방어에 책임을 맡은 그가 그 정도 군세를 지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반란이라는 단어에는 묘한 위화감이 있었다. 이괄이 정말 그런 음모를 꾀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과장해서 그를 모함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했다. 이 괴소문이 과연 진실일까? 이괄이 예나 지금이나 인조께 충성을 맹세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회, 허통, 이유 이들은 모두 서인 세력의 중심축이요. 혹시 이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변을 날린 건 아닌지. 조사관들은 수일 동안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했고 점차 고변서의 실체가 수상함을 깨닫게 되었다. 며칠간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자 담당관들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가 보유한 병력은 대부분 북방 수비를 위한 것이었으며 중앙을 공격할 징후가 전혀 없었다. 조정에 올린 장계와 일상, 보고를 살펴본 결과 끊임없이 인조에게 충성을 맹세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문회, 허통, 이유가 제시한 증인이나 서류가 허위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었다. 조사관들은 수집한 자료를 펼쳐놓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것은 명백히 무고로 보입니다. 이괄 장군에게 반란의 낌새는 찾을 수 없소. 고변서에 적힌 증언도 서인 내부에서 날조된 듯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곧바로 인조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폐하, 이 고변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괄 장군은 오히려 변방 수비에 충실한 자이옵니다. 문회, 허통, 이유가 서인의 힘을 믿고 무고를 꾸민 듯합니다. 인조는 서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비로소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인조는 조사관들의 보고를 받아들고 곧바로 관련자들을 처벌하리라 마음먹었다. 거짓 고변으로 반정 공신을 위협하는 일은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인 핵심 세력의 반발은 인조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인조가 깊은 밤 밀실에 이들을 불러 처벌 의지를 내비치자 서인 쪽 인물이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폐하, 문회와 허통, 이유를 처벌하신다면 이는 곧 서인 전체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억울하게 무고를 했더라도 그 뒤에 있는 서인 세력의 마음을 잃게 되면 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옵니다. 또 다른 서인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폐하께서는 왕권이 강하시나 아직 조정의 균형은 서인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을 벌하신다면 여러 대신이 떠나가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조는 듣고 있노라니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인 만큼 전국을 이끄는데 서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인조는 조사관들을 다시 불러놓았다. 조정은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폐하, 이제 이들이 저지른 무고를 밝혀 정의를 세울 때입니다. 조사관 중 한 사람이 강력히 요청했다. 이리 거짓 고변을 눈감아주면 앞으로 누가 또
어떤 음모를 벌일지 모릅니다. 인조는 옥좌에서 몸을 숙이며 무겁게 입을 뗐다. 조사의 수고를 치하한다. 너희가 밝혀낸 진실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안정되려면 당장 서인과의 충돌은 피해야만 한다. 조사관들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폐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군주의 가장 큰 과업 아닙니까? 이 말에 인조는 눈을 감았다. 곧이어 한 줄기 긴 한숨이 퍼져나왔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문회, 허통, 이유를 벌하면 서인은 한꺼번에 등을 돌릴 것이고 전국이 요동칠 것이다. 종국에는 백성이 혼란스러워질 테니 어찌 이 일을 강행할 수 있겠는가? 조사관들은 끝내 분노와 실망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동시에 왕권에도 분명 한계가 존재함을 절감했다. 결국 인조는 문회, 허통, 이유를 처벌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고변은 덮여졌고 이괄에게 씌워졌던 반역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거짓 음모를 꾸민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조정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적으로 일이 무마되었으니 다행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조의 권력이 서인 세력에게 크게 묶여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왕이 되고도 왕다운 권력을 온전히 행사하기 힘든 인조의 처지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인조는 그날 밤도 침전에서 홀로 지새웠다. 창밖에는 봄눈이 희끄무레하게 날리며 궁궐 지붕 위로 차갑게 쌓였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지만 의롭지 못한 결말을 내버렸구나. 이러고도 과연 백성을 어찌 보며 장차 국정을 어찌 이끌어가겠단 말인가. 무심코 뻗은 손이 떨렸다. 정의가 좌절되고 무고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왕권의 무게가 아니라 왕권의 한계를 더욱 사무치게 느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조정 내에서는 온갖 고변과 모략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능력 있는 인물이든 반정 공신이든 혹은 정의를 추구하는 자든 간에 서인의 권력을 건드리는 것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뒷말을 하곤 했다. 왕이 되었으나 왕이 아닌 그런 시대인가. 정의가 무시되는 세상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겠지. 결국 무고로 밝혀졌어도 음모를 꾸민 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이 일은 조선 정치의 냉혹함을 웅변하는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인조는 반정으로 새로운 왕조 시대를 열고자 했지만 결국 또 다른 파벌의 제약 속에서 진정한 왕권의 꿈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를 깨달았을 뿐이었다. 1624년 초봄 한양 도성에는 여전히 겨울의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새로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조정 내부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각 세력 간의 암투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중 이괄의 존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괄은 북방을 방어하는 부원수로서 변방에 만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 후금의 위협 속에서 그가 쌓아 올린 공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무장은 중앙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서인 세력의 기둥인 김유와 이귀는 이괄을 제거할 적기를 노리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문회, 허통, 이유가 이갈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을 일으켰으나 수사 끝에 이는 무고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김유와 김자점 등 서인 핵심 인물들은 이 무고를 저지른 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정을 지키기 위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일부 과장이 있었다 해도 저들의 뜻만은 옳았습니다. 김유는 이괄을 겨냥하며 도성 곳곳에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괄이 변방에서 병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 충성스럽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변을 무시하면 결국 조정의 중심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무고가 밝혀졌다면 책임질 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괄이 반란을 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의 아들 이전과 한명년을 불러 철저히 국문하고 진실을 가려내야 합니다. 김유와 이귀 사이의 번뜩이는 신경전이 조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인조는 조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을 고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서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동시에 이괄 또한 반정에 기여한 공신이었고 나름대로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었다. 이괄은 나를 위해 싸운 자다. 그의 공로를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다. 하지만 서인의 요구도 무시하기 어렵다. 끝없이 무거운 고민 속에서 결국 인조는 절충간을 꺼냈다. 잃고 이괄은 북방에서 계속 부원수직을 수행한다. 두 번째 대신 그의 아들 이전과 측근 한명년을 중앙으로 소환해 국문한다. 세 번째 더불어 영모 혐의가 뒤섞인 관료 40여 명을 일단 하옥하여 조사를 벌인다. 인조의 이 결정은 마치 얇은 빙판 위에서 잠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았다. 이괄을 직접 불러들이지는 않되 그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상황을 통제한다. 정작 인조 자신도 이 결정이 완벽한 해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곧이어 인조의 명령으로 기자헌을 포함한 중앙 관료 40여 명이 영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기자헌은 과거 영의정을 지낸 원로로 광해군 시절부터 조정을 안정시키는 데 힘써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그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기자헌은 포졸에게 끌려나가며 담담히 말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해온 일이 영모라고 한다면 그 영모는 내 목숨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요. 다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모라는 낙인을 찍는 자들의 책략이겠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억센 군졸들이 기자헌을 끌고 감옥으로 향했다. 인조는 깊은 밤 침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스스로가 온전한 왕이라 느낀 적이 없었다. 서인 세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앞에서 그는 그저 균형을 맞추는데 급급할 뿐이었다. 나는 왕이지만 왜 이리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이 나라를 진정 지배하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